이제 혀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 유교사상 배웠을 때는 혀는 아주 절대적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 자원을 추적해 보면 혀는 시대의 산물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뭐 고려장 얘기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미라고 하는 글자의 자원에서 나오는데 이게 미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머리가 길이가 설치하고 이건 사람이 몽둥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노인을 몽둥이 들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미약해지면은 노동력이 쓸데가 없고 밥만 죽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죠. 손에 몽둥이 들고 긴 머리카락을 때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식량 맞추려고 저거 한 거죠. 여기서 조금 고려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조금 저거 한 거죠. 차마 때리지 못하니까 산에 갖다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문명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문명 이제 우리가 진화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건설됐다는 걸 아니까 보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힘세고 가장 건강한 놈이 제일 잘 먹거든.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가난할 때 보면은 50년대 60년대 보면은 아버지가 막 일하잖아. 어떤 경우도 아버지가 보면 고민밥이야. 애들은 굶어도.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보리밥 반 공기라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면 다 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부터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먹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요. 자연세계하고 똑같은 거지. 자연세계 한 무리가 있으면 무리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먹고 식량을 조달해야지 그 무리가 살아남지. 놀아먹거나 뭐 힘없고 좀 이런 사람들 챙겨준다 그러면 다 그 집단 자체가 멸망해버리니까. 근데 그 이전을 보면 어느 책이더라? 뭐 베르베르나르의 개미 같은 책을 보면 아주 조그만 시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살 때 어떤 그런 시족 단위에서는 아이들보다 노인을 더 공경했다, 더 소중히 여겼다, 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족들이 있대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시족 집단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그 나이 먹은 사람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자기한테 유리한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겼을 수 있다. 그런 문화에서 어떤 집단 내에서는 어린이를 별로 이렇게 어린이에 비해서 노인을 상대적으로 소중히 여겼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합시다. 지금 그 얘기 할 건데 이게 이제 밑자예요. 효자라고 하는 것, 효자라고 보면 이게 어린애예요. 이거 머리가 긴 노인네예요. 허리가 굽었죠? 허리가 굽은 머리가 긴 노인네가 어린애의 머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굽고 머리가 긴 노인네가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어린애의 머리를 짚고 이렇게 떠듬떠듬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하고는 굉장히 바뀌어진 거예요. 미에서는 그냥 도태를 시켜버렸는데 효에서는 어린애를 줘가지고 노인네가 일종의 이제 어떤 또 다른 이렇게 공경이죠. 그럼 미에서는 노인네를 도태시켰는데 효자에서는 노인네를 공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왔을까? 의식의 변화가 왔을까? 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농업사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성립되기 시작하면 수렵 채취에서는 절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왕성한 사람이 단데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예를 들어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야 우리 노인네들이 그잖아. 저녁에 이렇게 노을 지는 거 보고 내일 큰 비 올 것 같다. 또는 어촌 같은 데서는 내일
배 나가지 마, 바람 불어. 뭐 노인네들이 얘기하거든. 배 나가지 마, 바람 불어. 이건 노인네들이 그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생활상의 경험을 했을 때 저런 자연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날 큰 바람이 온대더라. 또는 큰 물이 생긴대더라. 비가 온대더라. 이런 걸 알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야, 올해는 아무리 봐도 야, 올해는 벼심치가 이거 이럴 때는 벼 심는 거 아니야. 이런 노인네들의 생활의 경험이 소중하게 유형성으로 오니까 노인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존재해야 될. 그전에는 있어봐야 신랑만 축내는 존재였는데 노인네의 경험이 유용함이 쓸모가 있으니까 거기서 노인네를 이제 공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쪽의 측면이 같이 오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바뀌고 전에 먹고 사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인네의 그런 이제 생활상의 경험이든가 그런 지식의 소중함 게다가 인간의 의식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노인네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갖고 노인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통주의에서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봤는데 이건 명확하게 인간의 기술의 발달, 생산력의 발달,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의 발달과 결합한 시대 상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게 미자하고 효자의 그 자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저기 그 할머니가 육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사회가 변하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갖고는 적어도 이제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그 영양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좋겠지만 옛날에는 할머니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얼마나 소중했어. 근데 이게 꼭 우리가 그 자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맹자에 그런 글이 있어.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얘기죠. 제암은 3년 이상 비이구이. 제암 기를 3년 삼은 기간이 너무 오래입니다. 군자 3년 뒤에 예 필게 3년 뒤야 악필고. 군자가 3년 동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부곡 기월 신곡 기승. 그리고 1년 단위로 이해 곡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곡식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참수개월. 옛날에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수는 이제 거기 안에 이렇게 떼는데 나무인데 우리가 전에 요새는 그렇게 살았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한식 무렵에 불씨를 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키우기가 성냥 라이터 이런 게 있지 않으니까 옛날에 부엌에 불을 항상 살려놨거든요. 이렇게 화로 같은 데 놓고 그 불을 갖고 다시 불을 피고 이거를 1년 단위로 불을 갈아요. 한식 무렵에.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1년 단위로 그 집안의 불을 갑니다. 기 가일, 1년이면 여기서 기는 1년이에요. 여기서 기는 기간이라는 뜻이고 1년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연상을 봤더니 자연상이 1년 단위로 순환하고 인간의 생활도 1년 단위로 불씨도 갈고 그런다. 그러니까 1년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자왈 시투도 의부고 어여하고 공자가 말하길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네게 편안하지냐. 왈판 편안합니다. 여안적 위지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해라. 부군자지 거상 식지불감 문학불락 거처불안 고불이야. 대략 군자는 초상 기간이 있을 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집에 편안하게 있어도 편안하지 않다. 고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금여 안직유지. 지금 네가 그런 것이 편안하면 그렇게 해라. 제하출, 제하가 아니다. 자왈 자지불이며 여지불이며 여기는 제하의 이름이 제여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제여는 불이 나옵니다. 자생 3년 여로 명업 부모지회.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이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부 3년 이상 천하의 통상에 대저 3년 상은 천하의 두 같이 하는 통상이다.
여약, 유, 3년제 기부고 재료도 3년의 사랑을 그 부모로부터 받았을까. 이게 이제 제한은 자연 성향용 키우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연성이 1년 아니니까 1년으로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공자한테 걸린 거야. 공자가 야비하게 덫을 놨죠. 야, 너 그러면 초상 지낼 때 거친 밥에 막 이렇게 음식도 거칠게 먹는데 쌀밥에 기름진 거 먹는 게 좋냐? 그랬더니 좋죠. 그랬더니 그럼 너 편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고 여기에 걸려버려갖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깨져버려갖고 쉽게 얘기하면 쟤는 쟤 낳고 미역국을 먹었을까 하는 식으로 너도 니네 부모 밑에서 3년 동안 젖을 빨아 먹었네 이런 식으로 깨졌는데 이 문답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공자는 3년상을 주장을 했는데 제자인 제가 왜 3년상을 하는지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3년상이 공자 이전부터 내려왔고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여기서 제와의 문답을 보면 아니거든. 공자는 3년상을 주장했으나 거기에 반대한 제도도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맹자에 나오는 건데 좀 길어요. 등 정공 훈. 등나라 정공이 죽었다. 훈은 제후의 죽음을 훈이라고 그래요. 제후의 죽음을 훈이라고 그러고 천자는 동이라고 그래요. 천자의 죽음을 훈이라고 그러는데 등나라 정공이 훈 죽었다. 세자, 위, 영월, 석자, 맹자, 상, 여화, 언어성, 어실, 종불만. 그랬더니 세자가 그 다음 정복의 주입을 위해서 등나라 진국인데 지구가 세자가 연우라고 하는 자기 신하한테 말하기를 석자 옛날에 맹자가 일찍이 나와 함께 송나라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실 내 마음에 끝내 잊혀지지 않는다. 그냥 불행 지어대고 근데 지금 불행이도 큰 일에 이르게 된다. 큰 일을 당한다. 5, 6, 4 5, 6, 4, 자 문화맹자 영우행자 나는 당신을 시켜서 맹자에게 무고한 영우의 일을 행하고자 한다. 영우 지축 문화맹자 그래갖고 신하인 영우가 맹자가 머물고 있는 추지방에 가서는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와 불이 없어도 친상 보소자지냐.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길 참 좋지 않느냐. 친상 부모의 상이야말로 진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이다. 증자왈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지지일에 가위휴. 증자가 말하길 살아계실 때는 이해로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는 이해로 장사를 지내며 이해로 제사를 지내는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증자의 말로 나오는데 이건 노무에는 공자의 말로 나와요. 지우질에 오 미지하게 지우의 일을 내가 공부하지 못했다. 수연 오 상문지 그러나 내가 일찍이 들은 바는 있다. 3년 이상 자소지보 전죽지시 자천자 다로소인 한대문지 3년상을 하면서 자소는 소는 최라고도 그러죠. 거친 배예요. 최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초상을 하면 거친 배로 만든 옷을 입죠. 상복을 입는데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성을 참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은 그걸 못 보는데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상복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냥 배를 잘라갖고 바르지도 않아요. 자른 채로 그냥 걸쳐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그냥 오리 줄줄 풀게. 이게 참채고 자체는 오리 풀리지 않게만 이렇게 뒷담만 이렇게 마무리 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상은 원래 참채인데 자체도 3년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상은 참채가 아니야.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 상은 참채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예법이 다른다. 그러니까 차소식 그러니까 상복이에요. 3년상을 하고 상복을 입고 3년상 했을 때 저는 된줄이고 죽은 붉은 줄이에요.
죽을 막 먹는 것은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은주 3대가 함께했다. 연후 망명 정리 3년 이상. 그래서 연후가 돌아와 고려부서는 3년상을 하기로 정했다. 그랬더니 부영 백관 개 부여관 오 종국 노 선군 막지행 오 선군 역 막지행이야. 그랬더니 부영 그 일가 지척들 그 종친들과 백관 모든 관리들이 모두 원하지 않아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종국인 노나라의 선군들도 아무도 행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의 선군들도 또한 아무도 행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주나라 천자에게 복속하는 게 아니라 노나라를 이제 복속돼 있는 건데 우리 종국인 노나라의 역대 임금 중에 누구도 그걸 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 임금도 누구도 한 적이 없다. 지어 자지신이 반지 불가. 근데 당신 몸에 이르러 당신 내 이르러 여지껏 준 것을 뒤집어 엎으니 불가 아니 된다. 차 지와 상제 종선조 그리고 기록에 말하기를 초상과 제사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걸 따른다. 선조들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따른다. 왈, 오, 유서, 수지야.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도 선조로부터 내려온 걸 수지, 받아본 게 있다. 선조부터 내려와서 받아온 게 있다. 그랬더니 위연왈, 오, 타일, 이상, 학문, 호, 치마, 시고. 그랬더니 세자가 영의 부영백관들이 모두 반대하는 걸 보고서 경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일찍이 학문하지 공부를 하지 않고 치마, 말 달리고 시로 칼싸움하기만 좋아했다. 금요와 부영백관 불화주려. 그랬더니 지금 종친들과 백관 모든 관리들이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공기 불능 진언해서 내가 태사 큰 일을 제대로 다할 수 없을까 두려워한다. 자, 위와 분명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하여 다시 벤자에게 물어봐라. 영우, 복, 지추, 운명자. 그랬더니 신하인 영우가 다시 추에 가서 면자에게 물었다. 면자와 연, 불러의 타 부자야. 그랬더니 면자가 말 그렇다. 다른 복이라고 구할 것이 아니다. 공자와 분홍, 청어, 총재.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돌아가시면 총재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정치를 드립니다. 임금이 돌아가시면 임금은 정치를 행하지 않고 임금은 그냥 초상만 치르고 재산이 모든 정치 담당합니다. 철주, 몇, 신모. 그래갖고 초상기간에 있으면서 충만 마시느라고 얼굴이 까맣게 탔다. 즉위이고 백간주사, 낙관부대, 선지야. 그래갖고 자기 자리에 가서 고군하니 모든 관리들과 유사 아전들이 누구도 감히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뭐냐? 선지, 설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류호자, 하필요, 심원장.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심한 것이 있다. 즉 임금이 위에서 뭘 좋아한다 그러면 밑에서는 그거를 더 이만큼씩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소주 먹기 좋아한다면 밑에서는 임금이 소주 병을 마시면 밑에서는 그냥 말로 마시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서시가 그 휘장병을 해서 맨날 이렇게 찡그렸더니 저 월나라 여자들이 전부 찡그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좋아하는 건 밑에서는 그보다 더 심하게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지덕 부냐 소인지덕 주야. 군자의 덕이 바라이로면 소인의 덕은 풀이다. 초상지풍 필연. 풀이로 바라이로면 풀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즉 임금이 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르는 말입니다. 시제세자. 이것은 세자에게 달려있다. 영우방명. 영우가 돌아서 그랬다. 세자와 연시 성자. 이 세자가 왜 그렇다. 이것은 진실로 내게 달려있다. 5월 거려 미우명계. 그래서 5달 동안 움막에 있으면서 명계 정책에서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는다. 백관적인 가위 왈지. 그제서야 백관과 족인 종친들이 왈지 네가 잘할 줄 알았어 라고 잘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지장 사박 내관지. 그래갖고 장례 이르자 사박에서 구경을 합니다. 안색 지쳐 고급지에 조자되어. 근데 그 세자의 안색이 아주 슬퍼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곡하고 우는 것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조문자들이 크게 기뻐했다. 여기 이제 긴 얘기인데 뒤집어 이렇게 얘기하면
맹자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부터 한 150, 170, 80년 이렇게 주진 건데 공자가 그렇게 3년상을 주장했는데 노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3년상을 한 적이 없고 등나라에서도 한 적이 없고 어디에도 3년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이렇게 얘기하면 공자는 아까 거기서는 3년상이 천하의 통상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3년상을 한 적이 없어요. 맹자 시대에서 3년상은 극히 이게 구경거리였던 거예요. 맹자 시대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3년상이 절대라고하지만 효가 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3년상 시대의 변화인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공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 3년상은 공자가 주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전에 다른 원인은 이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3년상이라는 그런 거 없어요. 서경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나라 숙종연간에 이제 막 피비 동지열이 사약받고 그러는 게 왜 사약받는 줄 알아요? 이게 이해가 이게 얼마나 어렵거든요. 홍조와 큰아들이 소변세지 아니야. 죽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효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효종 다음에 숙종이죠. 소송이 났어. 기기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적통이지. 응? 여기 둘째 아니야, 반개 아니야. 그러면 초상에 있을 때 직계, 그러니까 종갓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반개로 내려가는 건 상복이 다르거든. 상복이 달라요. 입는 겨울수도 다르고. 송시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적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복을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빠른 거예요. 그거는 너 임금 자리 네 자리 아니라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얘기거든. 적장적인 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상복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숙종이 그거 이제 임금 자리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임금 자리 네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송시호는 왜 이런 얘기를 주장했냐면은 주자가래요. 4대부 집안의 이해나 왕실의 이해나 4대부 이해나 똑같다 이거야. 너는 적장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 다음 황제가 적장자야. 다음 황제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조선이 주자가 아래로 이제 성장으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영조가 자기 어머니라고 공치도서 한 번도 못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대비로 모시지 못하고 후궁도 이렇게 죽는데 거기 그냥 합장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근데 서태후는 후궁이었어.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니까 태우로 그냥 봉해진 거야. 태우로. 중국은 다음 황제의 어머니는 그 출신이 어떻고 그냥 태우야. 예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황제가 3년상을 한다고요? 3년상이 보통 27개월 하는데, 음력으로. 월을 1로 바꿔요. 27일에. 27일. 중국은 황제가 조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다음 황제부터 정해요. 다음 황제부터 정하고 그 황제가 상주야. 그리고 월도 1로 하고. 3년상이 갖고 있는 게 허구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왕부터, 황제부터 3년상을 해야지.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과거 해갖고 지금
뭐 2조에서 뭐 판서까지 못하고 뭐 2조 뭐 참판 밑에 뭐 지금 같은 뭐 내무 국장급 한다고 그래봐. 그래서 가끔 뭐 왕한테도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3년상 달려갖고 시골에 가고 3년 있다가 왕이 안 부르고 그걸 끄다냐. 뭐라고 내려가봤어? 어떻게 했는지 하나에 남아있지. 시골로 내려가면 그 순간에 잘못하면 벼슬이 끝나는데 아니 벼슬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항상 왕 근처에서 왕한테 보이는 빈도에 갖고 권력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왕이 까먹고 3년 동안 보냈는데 부르자면 그거는 끝이지. 실제로 조선시대 관리는 3년간 제대로 한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3년상 불가능한 거고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4대부도 그게 안 된다니까. 3년 동안 우리가 벼슬 먹고 낙창해야 돼. 안 해. 어떻게 이제 붙어야지. 한 달만 하고. 이게 3년상 뭐 이런 게 유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전통시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왕은 그 어를 일로 바꿔서 지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하고 한국도 그 주작 아래가 그 주작 아래를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게 저거 돼서 그런 거지 왕실이나 그쪽 계통의 예법하고 여기하고 다르거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저거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효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상 도망간다 그러면 뭐 텔레비에서 대대적으로 난리가 날 거야 막. 예전에 한참 전에 언제는 누가 초막 찍고 3년상 한다고 그 막 뭐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랬잖아요. 인간시대인가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가 근데 3년상 지내고 그런다고 아버지가 나보고 효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새끼야 내 손주들 굶어주고 가서 손주 밥 먹여 그러지. 어? 손주 밥 먹여 그러지. 손주 굶고 있는데 내가 3년상 한다고 나보고. 이게 효라는 개념이 시대의 산물인데 어떤 육아 통치의 항해부터 시작해. 순례관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효의 개념이라는 건 일종의 가족 질서. 내가 이제 노로 얘기하고 볼 때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게 종족 질서하고 국가 질서하고 이게 이제 육아 법가로 상징되는 이 투쟁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국 시대는 게 유법 투쟁인데 결국 이제 그 법가의 승리로 가지만 이 과정의 산물에서 육아가 종족 질서를 강조하느라고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거죠. 지금이 아까 뭐 3년상 이런 거 의미 없고 그다음 효라는 개념도 부모가 양육을 하니까 그 안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태어났고 엄마 젖을 빨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니까 이게 효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하는 거지. 시험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뭐 이렇게 유아원이나 이렇게 만들고 키운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라는 게 생물학적인 엄마 아버지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정들고 교육하고 뭐 이런 가족이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교육하고 키우고 이런 이제 생활의 공간인데 국가에서 유아원식으로 키우고 이렇게 생활의 그 장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효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되고 아버지라는 게 생물학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러면 엄마가 생물학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얘기했듯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3년상은 육아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화시킨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거고 사실은 요즘 노동하는 사람들 전부 불효자로 만든 거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 불효자로 만든 거죠.
왜 그렇게 효를 강조했느냐? 공자에게 효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노래예요. 아까 부모가 3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3년 키워준 거, 그 다음에 이제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생연후, 자생 3년연후 묘로 부모지.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연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3년상은 부모가 자식을 3년간 품어준 데 대한 보답이다. 즉 부모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다. 여기에 더 들어가죠. 3년만 있어요. 그 이후에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럴 수가 있죠. 생물학적 엄마하고 길러주는 엄마. 이것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계급사회에서는 내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첩이 아버지 정통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유명한 얘기죠. 유자와 기위냐 효제 이호 법상자습니다. 그 사람들이 효성스럽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인자치고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한다는 분이다. 불호 범상이 호 장난자 미주의야.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분자무건 본립이 도생. 분자는 근본에 힘쓰여질 것이니 근본이성은 도가 생겨난다. 효제하자 기위인지군요. 그러니 효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의 근본일걸. 인의 근본을 효라고 유자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논리가 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남을 일으키지 않는다.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질서, 국가질서에 대한 얘기예요. 반환으로까지 가서 이건 정확하게 국가질서죠. 그러니까 이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족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회질서 유지의 근본이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걸 좀 봅시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추나라라고 하는데 초왕실은 이게 종갓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형제 이렇게 분봉을 하잖아. 예를 들어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야? 그 준무왕의 아니 그 준무왕의 동생 주공 다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연나라 같은 경우는 소공 서기관 거고 준무왕의 동생이 이게 다 형제들을 분봉하고 그러면 이제 가서 노나라에서도 노나라 그 제후의 공식은 이 적통으로 내려가는 거기서 지키고 여기에 대부분은 또 형제를 이렇게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치 쭉 종갓집 내려가면서 종갓집에 옆에 방대 가면서 찢어져 내려가듯이 천하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이게 이제 쭉 동본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왕실의 구조가 종법질서라고 그러는데 종법질서가 종가질서예요. 종갓집. 그러니까 가족질서로 국가질서로 한 거거든. 여기에 이제 예외가 어떤 거냐면 주나라가 은나라를 타도할 때 동맹국들 이제 그거 대표적인 게 진나라 같은 경우죠. 강태공.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하는데 이 질서에 의제적으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법질서, 이 가족질서가 국가질서화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종갓집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고 결국은 우리 어르를 내가 삼촌을 또는 뭐 당숙을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의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효제하면은 윗사람은 이렇게 다 일가친척이니까. 그리고 나라라는데 일가친척으로 구성됐으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 질서의 근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다르죠. 아니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알지만 이제 주봉건지 이후에는 그렇게 안 주거든. 왜냐면 형제도 한참 가다 보면은 10대 20대 가면 그게 남이지 무슨 관계가 있어. 응? 쫙 갈라져가지고 10대 위로 10대고 이제 앞으로 가면 20대인데 그거 누가 보면 알기나 해요. 같은 핏줄인데도 그런데 성이 다르고 이러고 그래갖고 주나라 봉건제 말에 막 싸우잖아.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일가들끼리도.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봉건을 안 하거든. 관료를 박아나지. 왕을 봉해요. 한나라 왕이 이렇게 한나라를 건설했을 때 왕을 두 종류를 봉하거든. 자기 유시일가를 봉하고 하나는 이제 간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하고 같이 이제 그 전선에 같이 썼던 친구들을 그래놓고는 다 노름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들을. 그래서 전부 유시일가를 해놨거든. 그 유시일가라는 게 경제시대의 5초 7국의 난이라고 반환입니다. 왜냐면 그들한테 이렇게 주나라 봉건처럼 이렇게 군사권하고 행정권을 줬거든. 근데 경제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걷어들이기 시작했거든. 반란을 일으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그 반란을 타도하고서 그러니까 일각들이 붙은 거죠. 반란을 진압하고서 왕을 봉하는데 뭐 장사지방에 왕도 이렇게 봉하는데 거기서 농만 받아먹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 이제 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사권도 없어. 군사행정권을 전부 박탈하고 왕의 지위만 있어갖고 그냥 녹봉만 받아먹거든 즐기기만 해라 이거야. 이게 그 이후에 주는 게 계속적 전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의 동생이면은 왕이 돼야지. 근데 그 왕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권한이 없어요. 근데 권한을 준 적이 있지. 그래서 난리가 났지. 그게 언제냐? 명나라 초창기야. 명나라 주원장이 원나라를 타도하면서 주원장은 어떻게 했냐면 다 어찌됐든 다 내 새끼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뭐 아들들의 이제 자기 정통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이제 황제가 되고 둘째 아들 뭐 이런 애들은 전부 그 군사권하고 다 줬어. 그래서 주원장의 손자인 건문제가 이렇게 이제 남경에 저거 했을 때 그 삼촌들이 겁나잖아. 그랬더니 옆에 이제 신하들이 다 걷어들이라고 뭐 행정권, 군사권. 그래가지고 주체라고 북경지방에 제일 강력한 군대가 됐어. 북경지방에 주도를 하면서 그 몽고족하고 싸우니까 그 당시 최고적인 몽고족이니까 몽고족하고 싸웠으니까 군대가 제일 막강했지. 걔가 군대를 거꾸로 돌렸거든. 걔가 염락제예요. 코대비가 자기 핏줄한테 군사권 행정권 줬다가 코대로 당하고 그다음에 염락은 자기가 잡고 나서 다 걷어들였지.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야. 다 걷어들였지. 형제간에도 그런데 이 핏줄이라는 개념이 그런 건데 하여간 이때는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다 뭐 전라도를 책임지는 사람 우리 당숙이야 뭐 이런 식이니까. 이래서 그 공자가 효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근데 그 효의 내용을 보면 제자 입축효 출직자 근이신 범해주 이치니 너희들은 젊은이들은 집안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선하며 행동을 삼가해서 믿음을 주고 두루 무리를 사랑하고 어진이를 가까이 해라. 행위 여력 지기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거 행하면서도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공부해라. 그러니까 효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선하는 거.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건 사실은 윗사람에 대한 공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효의
부재 관기지 부모를 관기에 3년 무교우 부지도 가위효. 아버지가 길씩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 행동을 살핍니다.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바꾸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뜻. 주인은 자식의 뜻을 봐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자식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자식의 행동을 살펴라. 그 자식이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바꾸지 않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눌리니까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때 속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은 안 할 거다. 그리고 봤을 때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바꾸지 않아야지 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그렇게 해석하고 예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살펴라. 그리고서 3년 동안 아버지의 길을 바꾸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뜻을 기를 줄 알아야 한다. 맹구맹문요. 맹구맹이 효에서 그랬다. 자활, 부모, 유, 기, 질지. 공자하면 부모는 오직 그 병만을 근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식을 다 키워봤으니까 알죠. 처음엔 기대가 이만하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막 이제 하나하나 적잖아. 내가 그저 튼튼하게만 잘하고 그저 튼튼하게만 잘하고 응? 우리가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응? 부모는 자식이 병들까봐 그것만을 걱정한다. 즉 허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나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효다. 즉 진정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알 때가 자기가 자식을 낳아갖고 키우고 자식이 속색이거나 자식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 부모가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지 하면서 부모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유문조, 자유가 효이되었다. 금지 효자 시위며 지어전마 개는 요약 불교 가입표. 지금 효라는 것은 능히 봉양할 수 있는 것만을 일컫는데 개나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능히 봉양함이 있다.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구별하는가. 그럼 이제 해설이 두 가지인데 부모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경제활동 못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만을 효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나 말도 먹여주고 재워준다 이거야. 개나 말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개나 말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하고 우리 부모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하고 공경이라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구별이 되겠느냐. 이건 주의 해석이에요. 이건 싸가지 되게 없는 해석이지. 지 부모 봉양하는 거를 개새끼 키우는 거하고 비교해? 지 부모 봉양하는 거를 강아지 새끼, 말 새끼 키우는 거하고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고 개나 말도 우리한테 봉양하는 게 있다. 개는 집 지켜주고 말은 뭐 일해주고 우리한테 봉사하는 게 있다. 개나 말도 우리한테 봉사하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봉사하는 게 개나 말도 사람한테 봉사하는데 공경의 마음이 없다고 그 봉양한다는 게 개나 말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개나 말이 사람 봉양하는 거하고 여기 해석이 맞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봉양하는 거를 개나 말 먹여주는 거하고 비교해. 주의 선생님이 아주 딴건 잘하는데 그런 해석은 좀 이상하게 해석해. 자아문요. 자아가 효유수, 자아와 생각, 안색이 어렵다. 유사 제자 복희로 유주사 승생참, 즉 시유의 효. 일이 있을 때 젊은이들이 그 노고를 복무하고 술과 음식이 있을 때 어르신이 먼저 잡수는 것. 이걸 일컬어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즉 수고는 일하고 식사도 먼저 하시라고 하는데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생각, 안색이 어렵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생각은 부모의 안색을 살피는 것. 부모의 속마음을 살피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부모한테 항상 온화하고 좋은 표정을 하는 것.
부모한테 항상 온화하고 좋은 표정을 하는 거, 공손한 표정. 양쪽으로 해석하는 거. 여기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증자, 양, 증석. 증자가 자기 아버지 증석을 봉양했는데 필요주의. 봉양할 때마다 반드시 술과 음식을 갖췄다. 장철, 필청소력. 철은 이제 상을 물리는 거예요. 장차 상을 물리려고 할 때 반드시 줄 곳을 물었다. 음식이 다 남을 거 아니야. 혹시 이 음식 어디 주고 싶은 데 있어야 하고 줄 곳을 물었다. 문유효, 필활유. 그리고 부모가 야, 그 고기가 맛있는데 고기 남은 게 있냐? 하고 남은 게 있냐고 물으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증석사, 증석이 죽고서 증원양 증자. 증원이라고 하면 증자의 아들이 증자를 모셨다. 분명하는데 필요주의, 반드시 술과 음식을 갖췄다. 장철, 불청소유. 근데 장차 그 밥상을 물릴 때 줄 것을 묻지 않았다. 청하지 않았다. 문유효, 남은 것이 있냐고 물으면 왈망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장리복지다. 장차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즉, 하시는 음식은 밖에 놔둬갔다가 다음 쌍에 다시 올리려고, 응? 남은 거 있냐? 그러면 없다고 한 것이다. 다음 쌍에 다시 주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그 다음 쌍에 주려고. 차소위 양체자야. 이것은 부모의 입과 몸만을 봉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약증자, 즉 가위양증. 증자 같아야만 부모의 뜻을 봉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치, 양, 증자자, 가위. 부모를 섬길 때 증자와 같이 하는 것이 가다.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게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해야 돼야 한다. 아버지가 어디 주고 싶은 데 있으면 드리게 하고, 응? 그 마음까지 연해야 한다. 자활 사부모 기간. 공자는 부모를 섬길 때는 은약의 간언을 드려요. 부모가 뭐 안 좋은 일을 하실 때는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은약의 간언을 드려야 한다. 견지부정, 오경부리. 아비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공경하고 어기지 말아야 하며 노이고 그것이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어기지 말아야 돼요. 임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한테 자꾸 간언 드리면 욕을 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신발하는데 안 들으면 버리고 떠나버리면 돼요. 벼슬 버리면.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다단히 참석관리석이라고. 하늘에서 큰 거, 사람에서 큰 거.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후신관계,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 이게 후천적이고, 이제 부자, 그 다음에 형제. 이거 떠난다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부모제, 부모유, 요 필요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놀러 다니지 말고 놀러 가더라도 반드시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그 당시 얘기고요. 회화의 것들은 좀 뭐하는 거예요? 자와 부모지면 불가불지야. 일직이지 일직이고. 부모의 나이는 아이 자르면 안 되니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두렵다. 우리 부모가 아이고 이 나이까지 살아계신 게 기쁘고 하나는 아이고 가실 날이 멀지 않았네. 이렇게 두렵다. 증자위질, 증자가 병이 큰 병이 있었다. 소문제자와 기여족, 기여소. 그랬더니 문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발을 열어보고 나의 손 열어봐라. 즉 이불을 펼치고 나의 손가발을 열어봐라. 시운 전정긍긍 여인이시면 여인박비. 시에 말하길 전정긍긍하여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은 듯하라. 그러는데 이금이요 오진영부. 이제서 지금 이후에야 내가 이것을 면할 수 있음을 알았다. 즉 내가 이 몸을 부모가 나한테 주신 이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얇은 얼음을 밟은 듯 깊은 연못가에 임한 듯 조심조심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일생의 임무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효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체 발부 수직모 불가에서 요지시야. 시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 감히 회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입실행도 양명호수의 이현동을 효지정이다. 내 몸을 세워 도를 행해서 후세 이름을 날려서 내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효의 시작은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아까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이 있을까봐 그것만을 근심한다. 그게 효의 시작이다. 자유와 상치호의 자유가 말하면 초상은 슬픔을 다하면서 그친다. 초상에는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 중자와 오분저부자 이 미우 자치자야 필야 친사고 중자가 말하길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를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없는데 굳이 있다 그러면 부모의 선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묵가하고 좀 묵가는 박사, 그러니까 초상을 아주 소박하게 치리걸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그걸 저것도 아닌데 그건 재물에 대한 낭비다 이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육아는 후상이야. 할 수 있으면 다 하라는 거거든. 할 수 있으면 예법이 어긋나지 않아. 신분일세를 어긋나지 않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정자월 오문저부자 맨장자지효야 기타 가르냐 기 불계 부지신여 부지정 신학이냐. 정자가 말하길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기를 맨장자효는 그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신화와 아버지의 정사를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하기 힘든 것이다. 아비의 뜻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내용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의미라고 봅시다. 호기 공자와 자해부의정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길 당신은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왈, 서운, 효, 유효. 공자가 말하길 서경에 말하길 효도라 오직 효도뿐이다. 그리고 또 뼈터 서경에 말하길 우후 형제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에 있어야 한다. 시우여정 형제간의 우애에 있으면 시우유정 정치에 베푼 것이 있다. 시역유정, 해기위유정 이것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굳이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즉 효와 무가 이게 정치다 이거예요. 효와 무가 정치인데 굳이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나라에서라는 게 왕은 나의 우리 종갓집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 식으로 가면 다 사회가 나의 친척들 아니에요. 응? 사회가 나의 친척들이고 나의 종갓집이니까 응? 즉 종족 질서의 보존과 옹호가 국가 질서의 보존, 사회 질서의 보존, 옹호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지 특별히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 한 얘기죠. 효제가 효제하자 기위인지군요. 효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의 근본일 것이다. 이거는 그 자체로 윗사람에 대한 공성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질서에서는 효제가 사회 전반을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그 중화라고 문제는 종족 질서를 바탕으로습니까? 즉 중앙의 청자는 일종의 종주이고 지방의 지역은 일종의 지족들이었다. 핏줄이 다른 지역도 이 종족 질서를 의지하여 받아들였다. 따라서 종족 질서를 지탱하는 효는 국가 질서를 지탱하는 근본이기도 했고, 그래서 효가 바로 정치이고 효도하는 것이 국가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였다.
맹의자 그때 효로 맹의자가 효리에서 붙다. 자와 무의 어긋남이 없어라. 번지요. 번지가 수레를 물었다. 자 고지월 맹성 문이호와 대활무의. 그때 공자가 그에게 고해 말하기를 맹성 즉 맹의자가 나에게 효도에 대해서 물어서 내가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번지와 사이에 번지가 말하길 무엇을 일거는 것이니까. 자왈 생사지일에 사장지일에 지지일에. 공자가 말하길 살아계실 때 예로 섬기고 돌아가셨을 때 예로 장사 지내며 예로 제사 지내며. 아까는 증자의 말로 나왔죠. 맨데는 부모에 대한 효라에도 신분 사회의 한계에 이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즉 종갓집 종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지족마다 이 이해법이 다 다르듯이 내가 종손의 종갓집으로 쭉 가면 거기에 맞게 저거 하는 거고, 내가 지족의 지족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거기에 맞게 지키는 이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넘기는 순간 가족집마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신분사회라는 것도 이제 당신은 종족집하고 또 신분하고 같이 연결되지만 이건 나중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부모에 대해서 지금은 돈 많으면 무덤을 뭐 금강부터 막 배추산만하게 해도 내가 마냐, 내가 뭐 땅을 그만큼 사서 내가 지은 건데 안 되지. 예전에 내가 돈 많다고 능을 뭐 하고 능에 뭐 그 막 석장생들 세워 쌍놈은 맞아 죽죠. 불가능하지. 집도 그렇게 못 짓는데.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 가면 근정전 기둥이 5개예요. 5개인가 6개인가? 5칸? 그러니까 6개요. 베이징에 가면은 베이징 타전이지. 기둥 10개야. 9칸이거든? 우리나라 근정전을 9칸을 하지? 그건 중국의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물이기 때문에 9칸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왕의 능 이런 것도 전부 그 형식이 따라. 능의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능을 어떤 형식으로 듣냐는 이제 그 자기 민족의 풍습 따라 다른데 거기 건물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건 뭐 당시 신분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일이죠. 또 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효하고 중요한 갈등인데 이거만 쉽다 합시다. 할게요. 정력 질서로서의 효와 국가 질서로서의 충. 전공군 군 사신 신사군 여자. 전공의 목표를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대활 군 사신일의 신사군이 충. 공자가 대답하니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한문이 갖고 있는 게 한문이 접속사라는 게 없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and, therefore, but 뭐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갖고서 뜻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지금 문장 구조로 보면 대등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2개가 가능해요. 하나는 임금은 신하를 예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이렇게 되지만 이걸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임금이 신하를 예로 부려야지 신하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한문이 갖고 있는 맛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임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조건문으로 읽는 게 사실은 뜻이 올바른 거예요. 임금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신하를 예로 부려야만 신하가 당신한테 충성한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예로 부리지 않는다면 그럼 이 문장 구조로 의하면 신하는 충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건문으로 읽는다면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유할 사분삭 사교의 부무삭 사소의. 자유가 말하면 임금을 섬기기를 자주 하고, 저 임금 섬길 때 옳은 말, 임금 귀에 거스린 말을 자주 하면 욕이 되고, 친구와 사귈 때 친구한테 그 충언을 자주 하면 서운해진다.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몇 번 하다 안 들으면 욕당하지 말고 그만둬라. 친구 몇 번 그런 거 안 돼 하다 안 들으면 관계 끊어라.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한 천속인성이에요. 공자에게서 군신관계는 부모가 자식 간에 하는 게 절대적인 건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건 일종의 계약관계가 쌍방의무예요. 쌍방의무이기 때문에 한쪽이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그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아니에요. 공자에게서 추는 절대적이 아니에요. 효는 절대적이에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계자역은 준우, 영구, 가위 대신이야. 계자인이 없기를 차와 준우, 영구는 대신, 큰 신하라고. 대신은 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큰 신하, 위대한 훌륭한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완, 오이, 자, 위, 이지문, 중, 유효, 구지문. 공자가 말했죠. 나는 당신이 좀 다른 질문을 한다고 여겼더만 결국 요 차로와 연구에 관한 질문이군요. 소위 대신자 이도삭은 불가지지. 소위 큰 훌륭한 신하라고 하는 것은 도로 임금을 숨기는데 불가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럼 유야우야 가위 90. 지금 차로나 연구는 90. 근데 대갈수 자리나 찾아야 하는 그런 임금이라고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왈 연적 종지자여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자활, 시부역은 역부족이야. 임금이나 애기를 죽이는 일 같은 것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도상은 불가직직이에요. 도로임금성이나 안 되면 그만둔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사부모 기간, 견지부적, 우경부리, 노예로 부모를 섬길 때는 간언을 은밀하게 하고 부모가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또한 공정하여 어기지 말아야 되고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요. 여기서 그만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대할 때하고 부모를 대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놓아서는 안 되지만 임금은 안 되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공자에게서 효하고 춘의 개념이 이렇게 선호가 다른 겁니다. 임금과 연결 후천질 관계로 쌍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관계를 깨져 상대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섯째가 이걸 인속, 사람이 속인 거죠. 후천적으로 사람이 맺어진 관계로 가있습니다. 다섯째는 부부관계, 친구관계도 인속이에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선천적인 관계로 무조건적이에요. 따라서 자식은 부모에 대해 무조건 효도해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하늘에 맺어진 관계, 천석이에요. 다섯은 형제관계도 천석으로 봅니다.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죠. 석공어 공자와 오당류 직공자 기부양양 2차 증지. 석공이 공자에게 말하길 우리 마을에 아주 고든자가, 현실이 고든자가 있는데 그 애비가 양을 훔쳤더니 자식이 고발했습니다. 공자와 오당류 직자이것이 공자가 말하길 우리 마을의 고든자는 그와 다릅니다. 부의자는 자의부는 직적이 중에 애비는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은 애비를 숨겨줍니다. 고등이라는 건 그 속에 있습니다. 공자는 부모 자식 간에 고발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석공은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라는 얘기고 이건 국가 질서하고 가족 질서의 충돌이죠. 이 얘기가 상징하는 게 이 시대가 법가로 대표되는 국가 질서를 중심에 놓는 흐름, 법가적 흐름하고 그 종족 질서를 위에 놓으려고 하는 유가적 전통 흐름이 이제 마찰을 빚기 나가는 시대거든요. 이제 그걸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진의 천하 통일을 갖다는 건 국가 질서가 절대 우위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 함양에 3분의 1이 불구자였다는 거거든. 3분의 1. 여기 문신 뜨거나 뭐 다리가 절름발이든가 눈이 하나 어쩌든가 막 이런 식으로.
천자가 그래 설사 나라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을 서로 숨겨주는 것이 바로 고른 것입니다. 이것은 효라고 하는 종족 질서를 충이라고 하는 국가 질서를 사는 것입니다. 공자의 생각은 효가 바오로 충이었던 중나라 봉건기에서는 통할 수 있었으나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는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로 바뀌고 있는 시대다. 반미자적으로 대표되는 법가사상은 충이라고 하는 국가 질서를 효라고 하는 종족 질서 위에 놓고 있다. 즉 공동체를 다 파괴하고 모든 인민을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 질서에 그냥 일적으로 편제시킨 거거든요. 진의 통일은 이런 법과 속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서통과 공자와의 대화는 충과 효로 가는 국가 질서와 종족 질서의 충돌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을 나타냈지만 여기서는 효라고 하는 종족 질서는 충이라고 하는 국가 질서의 하위로 전락합니다. 이게 진의 천하 통일로 상징됐는데 한무제 때 유교가 국교로 다시 부활이 되죠. 그래갖고 효와 충과의 관계에서 일부의 예조형만 둬요. 그래가지고 자식은 부모를 고발 못해. 아주 극히 유의적인 조항을 두는데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법질서가 위에요. 충.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 국가보험법에 부모 자식 간에는 불구지죄가 성립이 안 한다고. 근데 요신시대 때나 그때 처벌했거든요. 불구지죄 아비가 완처벌했을 때 고발하지 않아서 처벌 안 받았는데 아버지 재우주문은 편의제공으로 처벌받아요. 아버지 밥 사주면은 편의제공이야. 묘피용으로 효를 그렇게 올린 거지 내용적으로는 충이 위에요. 이건 시대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요것이 상징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오늘 기사 보니까 그 백악관 그 점령한 시위대에 아버지 고발한 자식을 알렸다. 그 친구가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사랑한다고 또 그랬더만. 응?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유교 질서를 저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갖춰서 유교를 국전으로 했지만 이미 이때는 유교도 변했거든. 효경이라는 것이 천자를, 황제를 만백성의 어버이로 규정해갖고 충이야말로 천자에 대한 효라는 거야. 만백성의 어버이에 대한 효. 충을 가장 큰 범죄 효로 규정해요. 그러면서 충을 이렇게 위로. 그 대표적인 게 유신시대 충이라고 그랬는데 충이 앞에 가잖아. 효가 앞에 가지 않고. 유경수가 죽었을 때 뭐 국모가 돌아가셨다고 그 전형적인 이런 표현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